구독자님들 중에 댓글에 고체왁스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고체왁스? 네, 저도 옛날에 액체로 된 베네스킨만 쓰시는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고체왁스를 안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냥 조촐하게 가져왔는데 사실 보면은 고체왁스를 가지고는 다녀요. 혹시 모르니까 고체왁스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다녀요. 이거는 이제 색감 쨍해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거, 요거는 이제 웰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일반 입문자들 중에서 그냥 엔트리로 그냥 한번 써볼래요? 라고 하면 그냥 클리막스, 그 다음에 스위스텍스 실드라고 스위스텍스 중에서 이제 이 두 개를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폼쿨이랑 스위스텍스 실드를. 오늘은 그러면은 뭐 고체왁스로 마무리를 해보면서 제가 왜 고체왁스를 지금까지 못 썼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시원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땡볕이 좀 더워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는 고체왁스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액체왁스나 이런 스프레식 제품들은 흔히 리에이지라는 거를 경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좀 습도에 따라서 뿌리는 제품들도 이제 턱을 지나는 자국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습도에 따라서. 근데 웬만하면은 잘 안 생기거든요. 좀 카나오 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안 눌렀어. 아예 저부터?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꺼져 있어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리실 거예요. 카나버 함량이 좀 높은 제품들은 내가 분명히 깨끗하게 잘 닦았는데, 자, 와, 좋다. 집에 가야지 하면서 딱 집에 갔어요. 다음날 딱 운행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뭔가 막 뿌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보통 여름철 환경이 좀 안 좋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로 고체왁스를 쓰기 좋은 계절이 봄이나 가을이에요. 특히 가을이 제일 좋아요. 가을이 점점 선선해지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발수라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유리막을 해놓고 그 유리막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좋아하는 그 웬루기차를 나타내는 네이티브나 혹은 뭐 기온코트 큐어라든지 그런 걸로만 계속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광만 본다면 저는 고체왁스를 쓸 겁니다. 근데 하지만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분명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는 써도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카샴푸지를 좀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보면은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에 유리막이 지금 깨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막을 놔줄 때가 됐구나. 지금 유리막 한지 4개월 됐네요. 저는 남들보다 유리막이 좀 빨리 깨집니다. 왜냐, 세차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뭐 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럴 때 저는 고체왁스를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사용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다가 획한 개념으로 다시 도장면을 정리를 하고 다시 유리막을 해요. 뭐 말 나온 김에 뭐 구독자분이,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해서 오랜만에 고체왁스를 쓰면서 장점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데 사봤던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쓰지? 지금 콩쿠르를 쓰면 리즈 99% 떠요. 스위스백스로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위스백스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향에 취한다라는 게 이 느낌이에요. 아니, 와우껌. 네. 좋습니다. 이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이 유리막의 지속력에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고체왁스를 다시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정말 케미컬들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고체왁스를 굳이 꼭 쓰지 않아도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체 왁스가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자, 요즘 DSLR,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필름 카메라가 주는 감성, 빛 바랜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체 왁스가 주는 고체 왁스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체 왁스 바를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빠짐없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빠짐없이 잘 바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만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 안 발렸죠? 자, 콩콩콩 좀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렇게 고체 왁스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플라스틱 트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트림에 안 닿게 조심해라. 트림이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틈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약재가 들어간 상태로 못 닦아내고 그냥 딱 굳어버리면은 그대로 변색이 와버려요. 여기까지 묻히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쯤 끝내세요. 어차피 퍼핑 타월로 아랫부분 좀 닦아내면 돼요. 그리고 고체 왁스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 두껍게 발라야 되나요? 맨 처음 했을 때는 이 어플리케이터에 약재가 묻어야 되니까 두껍게 바를 수 있지만은, 스프레이식 제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약재를 많이 바르면은 그만큼 내가 더 닦아내야 돼요. 고체 왁스도 마찬가지고, 발린 듯 안 발린 듯 약간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다 너무 이제 좀 안 발린다 싶으면 한 번만 툭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주의사항, 이제 버핑을 할 건데 반드시 뚜껑을 닫아 놓으세요. 야자수입에서 이제 추출해서 만드는 게 카나우바잖아요. 생 카나우바는 딱딱한 상태예요. 걔를 녹여서 유화시켜서 이렇게 펴바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안에 뭐 각종 오일 같은 게 들어가요. 근데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오일이 날아가요. 그러면은 위에가 굳어요. 그래서 안 쓰면은 이렇게 뚜껑을 꼭 잠가주라는 거예요. 공기와의 노출을 최소화시켜라. 버핑을 이제 할 건데, 제가 이 부분에는 좀 많이 발랐어요. 일반적으로 물왁스 같은 거는 버핑 타이밍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고체 왁스는 오일이 날아가 줘야 남은 잔여물을 우리가 닦아내는 건데, 아직 덜 날아가는데 닦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리에지가 뜰 수도 있는 거예요. 버핑 타임을 좀 최대한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오히려 조금 더 버핑 타임을 주는 게 나아요. 5분 내에 버핑하면 되는데 10분 내에 버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10분 뒤에 버핑하시면 돼요. 근데 20분 뒤부터 잘 안 닦이고 뻑뻑해진다? 그러면은 좀 늦은 거죠. 내가 얘를 닦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와이프 테스트라고. 자, 고체 왁스 이렇게 발랐잖아요. 지금 보면 약간 뿌옇죠? 근데 여기에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걷어내봐요. 걷어냈을 때 이 뿌연 게 좀 걷어진다면 닦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손을 못 대겠다, 그럼 타월 끝으로 살짝 닦아보세요. 깨끗하게 닦였다? 그러면 닦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체 왁스의 가장 큰 장점이 드러납니다. 스프레이식 제품, 물왁스를 사용을 할 때 항상 뭐라 그러죠? 타월을 2장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 도포 개념으로 1장, 버핑 개념으로 1장. 자, 근데 얘는 1장이면 돼요. 당연하죠. 왜? 도포를 어플리케이터로 했으니까. 그래서 스치면 버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스치면 버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스버. 그 고체 왁스를 쓸 때는, 버핑을 할 때는 스피드 폴리시 같은 이런 루프 타입 타월보다는 이런 플러시 타입이 좀 더 좋아요. 이렇게. 자, 보면은 묶여 있어요, 서로. 근데 얘는 올이 이렇게 얇게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플러시 타입, 요게 이제 루프 타입.
고체 왁스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덥거나 습도가 높을 때는 내가 고생해서 했는데 다음날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이 조금 힘들다는 거, 손이 좀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근데 하지만 잔사가 있냐, 잔사가 어디 있냐, 막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너무 두껍게 바른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쓱 닦으면 끝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자, PD님,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제가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져보세요. 물론 습도나 이런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슬릭감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땀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당연히 뻑뻑합니다. 그거는 약재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손에 습기, 물기가 있기 때문에 슬릭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면 밖에 습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나 봄이 제일 잘 맞는 거죠. 반대쪽도 한번 해보면서 얼마나 잘 닦이는지, 어플리케이터 할 때 손은 힘들지만은 닦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닦아볼게요. 끝났어요. 전체 끝났습니다. 지금 뭐 45분 걸렸거든요. 크게 막 시간이 더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내 손이 좀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사실, 고체 왁스는 어렵다가 아니라 팔이 아픈 거다. 제가 이렇게 오늘 고체 왁스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고체 왁스 지금같이 여름철 무더운 이런 날씨에는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니아 분들이나 고체 왁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언제 하냐면요, 뭐 이르면은 2월, 그 다음에 3, 4, 5 이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9월 달도 조금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9, 10, 11 요 정도 날씨 선선하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습도는 딱 적정선 유지, 요럴 때가 솔직히 제일 베스트합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밖에 덥고 습하고 요럴 때 내가 이런 날씨에 이런 환경에서 꼭 고체 왁스를 해야겠다, 지금처럼 말이죠. 자, 요럴 때 리니지를 예방하는 방법, 네, 가장 첫 번째,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뒤에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그냥 먼지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슬렁슬렁 한 번만 더 닦아주는 거. 요게 이제 2차 버핑이에요. 요게 이제 2차 버핑이고, 그 다음에 자이몰 콩쿠르 같은 요런 거 좀 리니지가 되게 잘 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막 3차 버핑, 막 4차 버핑 이렇게 하기도 해요. 가급적 지금 같은 날씨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왁스나 디테일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차는 유리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고체 왁스를 안 발랐을 뿐이지 제가 고체 왁스를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위스백스의 쉴드 사용을 한 결과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체 왁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 확인하면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